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만병이 오는 원인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만병이 오는 원인은 불의한 사고가 아니고 인체가 어느 부분이 틀어지고 삐뚤어진 거 아닌 이상 외부에서 어떤 병기운이 침범했다든가 내 몸 안에 어떤 모든 병이 발병했는 모든 원인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기혈순환 부족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기혈순환의 원리에 대해서는 만병이 오는 원인 중에 대표로 암이 오는 원인을 대표로 들으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암이 오는 원인은요, 산소 결핍 부족으로 시작돼서 오는데 왜 오는가? 우리 인체의 기혈순환은 싱싱 맥힘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기혈순환이 잘 되질 않아서 즉 노폐물이 쌓여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됩니다. 싱싱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노폐물이 쌓인 곳에는 딱 한 박자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늦어진다는 건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참고로 들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싱싱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서 한 박자 늦어지게 되면 노폐물이 쌓이는 곳에는요, 어떤 문제나 산소가 결핍이 돼가지고 모든 세포가 산소 결핍 자리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모든 노폐물이 많이 쌓인 곳에는 꼭 나쁜 세균이 자리에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리를 잡으면 멍어리가 생깁니다. 집을 짓죠. 그러면 우리가 몸에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그 자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다, 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수술하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 기혈순환의 법칙에서 보면은 과연 수술이 진짜 잘하는 일인가? 우리가 조기 발견해가 일찍 수술을 하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기혈순환의 원리로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게 장애가 온다는 것을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체를 태양계로 비유를 해봅시다. 태양계로 비유를 해보면요, 태양계 밖에 가서 지구를 보면 하나의 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분자에 불과한데 우리 인체가 만약에 태양계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몸은 다른 태양계고 만약에 그 사람의 몸을 검사를 하니까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마한 암세포가 자란다고 우리가 상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기 발견이니까 간단하면 수술하면 낫는다고 우리가 일반 상식화가 되어 있고 의학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일찍 수술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수술을 해가지고 근본 해결이 되겠는가를 기혈순환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몸 밖에서 볼 때는 조그마한 그 세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입자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큽니다. 이건 하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태양계 밖에서 보면 지구가 하나의 분자밖에 안 되는 게 보이지만은 만약에 지구 속에 입자 속에 들어가서 돌아보게 되면은 태양계보다 더 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몸 밖에서 남의 몸 안에 조그마한 참 종양같이 생긴 것이 보이지만은 그 우리 몸 안에 입자 속에 들어가서 보면 지구 땅덩어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암세포를 일찍 발견하면 일찍 수술하면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럼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곧 지구만한 조그마한 종양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드러내겠습니까? 그거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몇 배, 지구 땅덩어리는 만한 건 몇 배를 손상이 됩니다. 몸 밖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수술하면 단 입자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태양계 밖에 가서 지구를 보면 하나 분자같이 보이지만은 지구 안에 들어와서 보면 태양계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몸 밖에서 볼 때는 쌀내기 마치 콩알 만한 게 나타났다고 그것을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구 땅덩어리 몇 배의 손상을 입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꿰매입니다. 꿰매는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몸 밖에서 보니까 꿰맨 자리가 얼마 안 되지만은 이자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부위가 손상을 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태양계 밖에 가서 지구 하나를 드러내게 수술한다 그러면 몇 배 지구 땅덩어리 몇 배 많은 것이 손상이 되는 거와 한번 비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차라리 수술을 안 하고 내비뒀으면 우리가 순환이 되면서 억지라고 되면서 또는 어떤 몸의 저항에 따라서 또 저항이 일어나면 또 치유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좀 고통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찍 발견했다고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얼마 부위가 입자 속에 들어보면 엄청난 부위가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대해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요. 종기가 났는데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꿰매야 될 거 아닙니까? 꿰맨 자리는 흉터가 생기죠. 흉터가 생긴 자리는 아무도 불편하죠. 그러면 순환이 되다 보면 그 순술한 자리는 이 순환 장애를 받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도 입자 속에 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 수술을 해가지고 부위가 넓어졌는데 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입자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몇 배를 잘라내는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는 몰라도 순환장에서 엄청 장애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모든 환자들을 상담하며 반무를 지도한 경험으로 보면은 과연 수술해가지고 5년, 10년 재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몇 개월 후에 재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 많이 봤습니다. 즉 자궁암 수술하니까 또 얼마 안 가니까 유방암으로 재발이 왔고 유방암 수술을 하니까 또 얼마 안 가서 또 폐로 전이가 됐고 폐를 수술하려고 보니까 임파든 전체 다 퍼져서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 또 그 비슷한 환자들을 제가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을 했는데 왜 그 자꾸 재발이 올까요? 차라리 수술을 안 하고 놔둬뒀으면 그냥 순환이 되는 대로 서서 툭툭 하는 식으로 순환이 또 재발이 온다는 것보다도 또 천천히 암세포가 자랄 수도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은요, 수술은 깨끗하게 됐는데 그로 인하는 순환의 법칙에서 다른 장기 모든 장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 올 수 있다는 것이 수술 후유증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요, 어지간하면 수술을 안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서 치유하면 좋겠지만은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모르고 그저 밖에서 잘 먹어야 건강하다, 잘 먹어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아무리 잘 먹고 해도 재발 오는 이유가 기혈순환에 엄청난 장애를 받기 때문에 재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기혈순환 부족으로 오기 때문에 기혈순환만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병도 우리 몸에는 재발할 수도 없고 발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먹지 않으면 몸에서 과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음식을 태워버리니까 노폐물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소변이 정말 소변으로 내보내는 모든 불순물은 물을 먹는 시간과 음식을 먹는 시간을 구분을 하니 콩팥에서 깨끗이 정화시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병의 근원은 기혈순환 부조로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기혈순환만 잘 되면 산소 공급이 돼서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산소입니다. 산소만 들어가게 되면은 암세포는 맥을 못 쳐고 어떤 그 불치의 경지에 임하더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기혈순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가 뭐 어떤 해부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기혈순환에 의해서 내 그동안의 상담한 경험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이나 암 환자들에게는요, 절대
절대 육류, 기름 종류, 생관리, 생야채가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혈순환의 원리에 대해서요, 암 환자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책을 읽고 이해가 돼서 찾아왔을 때는 이유 없이 암 환자들한테는 아침 저녁 2끼로 시작하라고 그럽니다. 왜 아침 저녁 2끼로 먹으라고 시작하는가? 그것은 더 자세한 건 책을 보면은 이해되시겠지만은 왜 그렇게 되는가? 저는 영양소를 무시합니다. 영양소를 무시한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양소대로 잘 먹는 것보다 하얀 쌀밥에 김치하고만 먹어도 먹는 법이 중요하지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는 것도 좋죠. 더 좋은데 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어떤 불치병이 와도 또는 우리 조그마한 일이라도 23세가 지나면은 꼭 아침 저녁으로 먼저 15일을 시작해서 변화에 따라서 음식에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육류나 기름 종류, 생야채, 생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하고 물하고는 혼합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다든가 또는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수술한 환자, 암 환자들이 이걸 먹게 되면은요, 기름을 태워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입자 속에 숨통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기혈이.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안 좋고, 이건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의학적이나 영양학적 논리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생활 철학으로 이해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고, 육식은 왜 안 되는가? 육식은 기름기도 있거니와 그거를 태울 적에 엄청난 몸에서 에너지가 솟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영양 많은 음식이라도 몸에 태워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암 환자들에는 그 역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법에 의해서 아침 저녁에 2끼를 먹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학적이나 일반 상식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잘 먹어야죠. 잘 먹는 것도 법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데 육식이나 생관리, 생야차라든가 기름 종류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안 되는 이유가 암 환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만약 육식을 먹고 그걸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다 다 흡수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 육식을 하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톡수가 납니다. 그것을 해독시켜서 순환시키려고 하면 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또 식물성 기름도 안 됩니다. 저는 참기름, 들기름 조금만 친 거 먹어도 이것을 먹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도 실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먹게 되면 기름하고 물하고는 혼합이 안 되듯이 아무리 식물성 기름에도 먹게 되면 일단에 거기에서 닿는 곳에는 세포 입자에 숨을 막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저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생선은 해물은 기름기도 없어도 그거 입는데도 왜 먹어서 안 되는가? 그것은요, 음식을 먹고 태울 적에 보면 굉장히 소화되는 과정에 있어 독소가 올라옵니다. 독소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해독을 시켜서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암 환자들이 수술한 환자들은 이런 것을 먹기 때문에 그 해독을 시켜서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과일 생야채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이건 모두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절대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걸 먹게 되면 그걸 또 땔감으로 말하자면 물이 튕겨 물은 땔감입니다. 땔감을 먹고 나면은 그걸 태우는 과정에서 힘이 모자란다는 거요.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수술한 자리에는 그만 맞고 순환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악화가 돼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때도 그 덩어리가 구석구석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다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요, 왜 또 아침 전에 2끼를 먹어야 되는가? 아니, 암 환자뿐만 아니라 중환 환자들 아침 저녁 2끼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왜 또 그런가? 여러분, 아침을 먹고 물을 먹지 않으면 저는 2끼를 먹어도 낮에는 절대 물을 못 먹게 합니다. 밤에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러냐?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굶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을 먹고 물을 먹지 않아서 몸에선 그 태워서 열의 에너지가 왕성해집니다. 그럼 낮에 가서 점심을 먹지 않고 속을 비우게 되면은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이 세포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이 수축작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낮에는 음식을 먹고 물을 먹지 않으면 몸에서 열의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수축이 되면서 모든 우주의 기운을 안으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냐? 우리 몸에서는 열이 일어나지요. 모든 노폐물은 씻어내려면 물이 있어야 배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낮에 물도 안 먹지요. 음식도 안 들어오지요. 물을 안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우리 몸 안에 이 세포는 전력을 다해서 전력을 높여가지고 열이 나게 합니다. 열이 나게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 혈류가 어떻게 되겠어? 오염도가 높아지죠.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을 응급조치를 해서 전력을 높여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염증, 암세포, 모든 축적됐던 노폐물을 전부 태워서 소변기관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호흡도 가쁠 수도 있고 또는 현기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 안 아프던데 아파질 수 있고 아픈 부위에는 막 찌릿찌릿 꾹꾹 찌르고 여러 가지 고통이 증세는 전환기에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소변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는 소변이 붉을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냄새가 고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하면서 또 이제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먹지 않았던 그 기운이 열로 강하게 지금 순환이 되고 있어요. 열기운으로. 그러면 저녁을 먹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 하루를 굶었던 그 열의 에너지로 음식이 들어도 또 태워버립니다. 태우고 저녁에 7시, 8시 이후에 물을 마시게 되면 하루 종일 우리 몸이 열로 화했던 것이 물이 들어오면서 모래밭에 물 붓는 식으로 확 쏟대면서 노폐물을 씻어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또 체온이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낮에는 양이 동하고 불기운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고 밤에는 열기운을 식히면서 모든 세포를 안정시켜주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양적이나 여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요, 이거 실천해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체험을 해가지고 불치병 환자들인데 지도한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다 안 될서도 마지막 오는 환자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고 잡는 이 심정으로 이 고통이지만은 실천해보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모든 환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과 밤에 분별을 하면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여러분 환자들의 음식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실상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든 또 어떤 병이든지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다 몸 안에 퍼져 있어도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고 또 공부한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과는 무시하고 우리 몸 안에 음양의 순환의 법칙, 마이너스 플러스의 법칙, 낮과 밤의 순행의 법칙을 기준해서 저는 내 체험을 통해서 환자들의 적응해 본 결과가 한차 없이 모든 치유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의학께서 어떠한 이해가 안 돼서 저를 비판할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은요, 아침 저녁을 먹지 않은데라도 일단의 약을 주더라도 한 번 밥을 먹고 1시간 후에 약을 먹게 해보는 이러한 것이라도 실천 안 해보죠. 이 정도는 의학께서도 과학계도 다 이해하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병이 오는 원인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기혈순환 부족으로 오는데 왜 오느냐? 기혈순환이 음식과 물을 구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만병의 원인이 밥 먹을 때 물 먹는 데서 발병이 됩니다. 어떤 병이든지 발병의 원인은 몸에 장마가 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음양의 법칙, 낮과 밤의 법칙에 의해서는 절대 낮에는 링거주사도 못 맞게 합니다. 링거주사도 맞을 땐 저녁에 맞아주시오.
낮에는 물을 먹지 말고 저녁에 물 먹는 대신에 링거 주사도 그때 맞으라고 저는 권유해 봅니다. 아니, 환자들에게 그 모든 실장들을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제가 따지는 이런 논리에서는 한치 오차 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